국민의 3분의 1이 잠복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어제도 어느 병원에서 경기도에 네. 또 그 의료진이 감염돼 있고. 맞습니다. 또 뭐 병만 터졌다 하면 나오는 그 재벌계 병원에서도 또 네. 의료진이 또 나오고 네. 이러는데 계획이 지금 국민 3분의 1이라는 게 이 잠복 계획이지만 이게 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6.25 때 있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결핵 왕국이고요. 그또 이제 결핵은 제가 또 이 전공입니다. 흉부외과. 예. 옛날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제 결핵과를 예. 전문의를 하나 더 땄죠. 제 후배도 이제 마산 결핵병원에 이제 몇 명이 있고요. 뭐 가 있는데 이 제 후배 전공의도 이제 경리병동에 우리가 있거든요. 네. 경리병동에 한 그때 150명인가 결핵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난치성 결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결핵 약은 6개월 먹으면은 한 100명 중에 90명은 낫는데요. 10명은 그 수포 결핵균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제 약을 투입해도 낫지를 않아요. 이제 그 내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이게 이제 균이 들어와서 그때 그 전공의도 후배도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핵이라는 건 우리 국민에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다 결핵균에 감염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면역이 약해지면은 이제 결핵이 발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에이즈가 유행했을 때 에이즈 자체보다는 에이즈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핵이 창궐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에이즈는 컨트롤이 되었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결핵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결핵은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불과 한 열흘 내지 15일만 지나면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결핵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 그런데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았는데 이게 컨트롤 된 이유는 일본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강제로 이 결핵 병동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걸 절제해냈어요. 흉부외과 의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마루타의 나라답네요. 그 독합니다. 일본 사람들. 이 칼을 이 사무라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제로 이렇게 탁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핵이 잡혔죠. 그래서 이제 인류와 결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구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걸려도 이제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고 단 6개월 동안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먹으면 일주일 만에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6개월간 꾸준히 드셔야 완치가 되고요. 또 요새 보건소에 가면은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고 무료로 약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전국에 지금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145만 명의 결핵 금진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검사를 의무화한다는데 1인당 검사비가 5만 원이라는데 정부 예산이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시켜야 할 다중시설의 종사자를 검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결핵 감염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네요. 문제죠. 빨리 좀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한국이 지금 96년 이후에 결핵 발생률이 이 10만 명당 86명으로 이 포르투갈 25명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면서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이 결핵에 이래 자주 걸립니까? 한국 사람들이 키스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한국이 원래 결핵이 많았고요. 또 옛날에도 기생충 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생충은 약으로서 이제 잘 조절이 됐는데 결핵은 6개월간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6개월 동안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만연이 됐고 또 결핵이라 이러면은 이제 쉬쉬해요. 일단 결핵이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매스컴 보도처럼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춥니다. 감추고 약을 안 먹으니까 확 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신체적인 어떤 특징과 결핵과의 어떤 관계를 좀 검사를 해보든지 해야지. 이 자살률에 이어서 결핵까지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뭐 이거 조금 아프리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다 잘 먹어가 요즘은 토실토실해서 살 뺀다고 야단인데 결핵이 이렇게.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하고 젊은 남자들 다이어트 열풍이 있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많이 생기고 원래 또 결핵이
고2 때, 고3 때 많이 생깁니다. 그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제대로 안 먹고 특히 다이어트 하면은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결핵이 항상 1등이었어요. 지금 단지 이게 이제 물 밑에서 떠올라온 것 뿐이고요. 이게 항상 30년 동안 계속 1위였는데 이게 이제 쉬쉬하다가 이번에 드러난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예산도 특별히 짜고 법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특히 다중적개보수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취업 전에 이런 결핵균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6개월만 약 먹으면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청년수당은 줄 돈 있어도 결핵 검사비는 없는 나라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많이 좀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복지가 아닐까요?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핵이 옛날에 보면 예. 결핵 환자는 인텔리, 뭐 안경 끼고 시나 소설을 쓰는 뭐 옛날에 이상 시인 그 결핵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네, 그런. 예. 뭐 그런 이 속설도 있고 부자병도 있고 예. 또 결핵 환자들이 성에 탐닉한다. 그런 이런 말도 또 있었죠. 속설도 있고 예. 또 결핵에는 개고기가 좋다라는 또 이런 걸로 멍멍이들이 굉장히 전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결핵에 대한 이런 속설들은 옳은 겁니다. 아, 틀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닐 때 우리 내과 호흡기 내과 선생님이 박순규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결핵에 제일 좋은 치료법 1번 개고기, 2번 약, 3번 휴양, 4번 좋은 공기. 답은 약이에요. 약. 이 결핵약이 개발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1950년대 후반 이렇게 뭐 아이나 뭐 또 뭐 리팜부틴 이런 약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기 좋은 데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불치의 병이었어요. 근데 약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핵균이 독하기 때문에 6개월은 먹어야 완치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중간에 먹다가 그만두니까 결핵 내성 슈퍼 결핵균이 생기고요. 그 약에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은 결핵이 사실은 그게 겁나는 병이 아닌데 그래서 좀 올바른 정보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핵에 대해서. 자, 이 말씀 나온 김에 개고기. 예. 요즘 뽕날들이 이제 말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3일쯤이 말복일 거예요. 예. 근데 잠깐 그 개고기 예. 식육견이라고 혹시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옛날엔 좀 좋아했죠. 요즘 안 먹습니다. 요즘 왜 안 드십니까? 집에 개 키우십니까? 뭐 개는 안 키우지만 뭐 또 저 주위에서 비난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 비난. 예, 우리 아버지께서 이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북 출신이신데. 그래서 예, 어릴 예. 때 이제 옛날 북한에는 개를 많이 먹었지 예, 않습니까? 단고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3살 때부터 가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요. 아, 개고기 역사가 오래되시군요. 예예. 그래가지고 좀 참 좋아했는데 또 이 부산에 가면 그또 이거 향신료가 있어요. 이거 저 뭐라 그래? 산초. 산초. 그거 참 맛이 기가 막힌데 요즘 좀 참고 있습니다. 좀. 근데 혹시 그 이 개고기로 쓰는 예. 개를 키우는 개 사육장에 가보셨습니까? 살쪽 안 가봤죠. 비참하다면서요. 그 개고기 개는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도사견 같은 걸로 해서 안 그러면 뭐 훔치, 세파트, 뭐 예. 진돗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절반은 훔친 거고 그렇죠. 절반은 사육할 건데 거기 가서 보면요. 예. 그런 먹이를 먹고 자란 개를 먹어서 그 애가 또 반쯤은 다 미쳤어요. 왜? 아. 태어나서 바닥에 흙바닥에 발을 한번 못 디디고 예. 이 변도 제대로 안 튀어주는 온갖 피부병이 걸린 상태에서 또 그래 사람들은 그 개 껍질을 좋다고 또 먹습니다. 개는 껍질이 맛있니 하면서요. 맛있긴 좀 한데. 그건 아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아마 그거는 그 빈대가 한 100마리에 벼룩이 뭐 이가 다 거쳐간 걸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를 보면 음식이 썩은 음식을 거의 먹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듬뿍 줍니다. 오. 예. 네. 그러면 아마 개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썩지를 않을 겁니다. 아. 드라큘라처럼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몰랐네요. 그거 좀 보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모르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농림부 출신 아닙니까? 저 이제 사람만 공부하다 보니까 몰랐네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개고기가 몸에 좋을 거다고 드시는 분은요, 작물이거나 혹시 좀 잘 키운 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개 사료 먹고 큰 개인데요. 이 소나 돼지 사료는 이 초식이 부분이 있지만 개 사료는 초식 외에도 여러 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개 사료 원료가 뭡니까? 이 동그란 게 이제 이렇게 된 거. 뭐 주로 보면 저기 캐나다에서는 물개고기를 아.
물개를 갖다 일정하게 도살을 하는데 예. 물개 고기들은 사람이 안 먹잖아요. 안 먹죠. 사람이 안 먹는 고기들 예. 이런 걸 갈아가지고 게사료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음식 그 뭡니까 이 생선 찌꺼기 예. 같은 거를 게사료로 쓰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도살장에서 좋은 고기는 또리 낸 다음에 찌꺼기 고기 이런 걸 하지 게사료를 좋은 걸 쓸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개를 키울 때 그냥 집에서 먹던 거 남는 게 좋은데 요새는 꼭 그 사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걸 주는데 별로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가 그거를 못 죽어서 먹지 맛있어서 먹는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 개를 사료를 줘야 개가 뭐 병에 안 걸리고 잘 큰다는 말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이 말입니다. 예. 재벌회사에서 나오는 제조품도 예. 이 당사자가 어필하지 않으면 속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이 독일 사람들도 속이잖아요, 차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걔는 사료를 먹고 난 뒤에 이 사료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걔가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이 사료를 먹으면 몸이 간지러워요,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만 먹는 거네요. 네, 또 개들이 또 그거보다 조금 고급 개들은 이제 뭐 이 육포. 우리 집 강아지가 11년을 채 못 살고 죽었는데요. 사료보다 오리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저렇게 좋아하는 거는 좀 비싸더라도 사줘야지 생각해가 환율이 오르니까 6,000원짜리가 막 만원짜리로 하더라고요. 그걸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빨리 죽은 원인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육포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만들어지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브랜드만 미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 오리고기를 말려가지고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말렸겠으며 방부제가 안 들어갔겠으며 온갖 이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래 사람 먹는 거 좀 남은 거 주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개를 갖다 그거 하려면 개용 개의 특성을 살린 부분을 챙겨서 사람 먹는 음식이 개의 사료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영양 과잉만 좀 맞고 적절한 영양 배합만 하면서.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개는 사료를 먹어야 오래 산다는데 사료 먹이면 오래 못 삽니다. 정확하게 11년, 12년 안에 다 죽지요. 그 옛날에 우리는 그 항상 사람이 다 100% 다 못 먹으니까 항상 잔반이 남거든요. 그걸 주니까 한 20년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동네 똥개들은 한 20년 살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사료를 안 먹었고 첫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똥개들은 다 잡종입니다. 아, 오래 살겠네요. 이 개가 보면 이쁜 개일수록 빨리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리가 짧은 특징을 만든다든지 귀가 긴 특징을 만든다든지 코가 긴 특징을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계속 동종교배를 통해서 개의 특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빨리 죽죠. 그럼 빨리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개가 심장병이 많은 게 그 동종교배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근친 결혼하면은 빨리 죽죠. 빨리 죽죠. 유전병 생기고. 좀 바보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교배 중요하죠. 그래서 이쁜 개 찾지 말고요. 유기견 개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잡종 개를 데리고 와서 그냥 드시는 거 나눠 먹으면 너무 맵거나 짠 것만 안 주면 오래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말 들을 것 없이요. 진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소신이 중요합니다. 네. 난 그래서 정말 왜 자꾸 개한테는 사료만 줄까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또 계속 개를 드시고 계셨다 하면 진짜 요즘은 안 돼요. 오늘 원장님의 밤에 진짜 가는 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근데 거예요. 제가 한 8년 전에 먹고 이제 그 사이에 안 먹었습니다. 네, 개가 천선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또 개를 조상으로 보더라고요. 네, 앞으로 안 먹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보니까 술술 하다가 50대 넘으면 간 때문에 운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네에 보면 옛날에는 골목길에 다 이렇게 나와서 살았으니까 매일 술을 갖다가 한 서너 병 소주를 먹고 집에 가서 또 마누라를 패고 자식들을 패고 이래가지고 시끄러운 술 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저 인간 빨리 안 뒤지나 하고 집집마다 다 물 떠놓고 빌어도 한 7, 80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먹고 죽는 거는 간의 기능에 달린 거지 뭐 개별 차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해도 이렇게 7, 8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했다면 한 100세 이상 살 분들이에요. 워낙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 보통 체력을 가진 분들은 술, 담배 많이 하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알코올은 특히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이 술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그 피츠제랄드도 예, 스콧 피츠제랄드. 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술이 또 심장에 굉장히 안 좋아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해가지고 그래. 와인은 좀 먹으면 심장병을 완화하고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는 다 거짓말입니까? 조금 먹었을 때 그렇고 이렇게 와인이고 뭐고 간에 이 정도를 넘으면은 다 심장이 빨리 뛰게 돼 있어요. 와인은 그거 뭐 따고 나면 그냥 안 먹고 나누면 뭐 시간 조금 지나면 먹기가 좀 거시기하게 산화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닭에다 넣어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네. 뭐 식초를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와인이든 뭐 위스키든 뭐든 간에 이 술은 과물하면은 간에 부담을 줘가지고 결국은 지방간, 간경화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40대 직장인들이 한참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중견 이제 그렇죠.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사회생활도 많이 활발히 하는 나이고요. 네. 그러니까 40대에 술이 쌓여졌다가 50대가 되면 다 간질환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900명이 지금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럴 겁니다. 여성은 141배인데 예. 141명인데 남자가 한 7배 좀 많대요. 여성보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술을 끊은 지가 한 15년 되네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술을 안 먹는다는 거는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그냥 사람을 이상하게 보니까요. 근데 요즘은 아주 편해요. 이제 요즘은 자리에 가면 이제 제가 그래도 거의 이제 제가 제일 위니까 이제 그러니까 술을 권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좀 한 40대 초반 초중반에 있을 때는 가면 이제 항상 제가 밑이니까 술을 주면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또 의사 사회는 보니까 거의 뭐 군대 깡패 계급 같이 술을 갖다가 많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직적이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가 레지던트 처음 들어갈 때 뭐 양주를 이렇게 맥주 500cc에 연달아 2잔을 먹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여튼 그게 굉장히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술은 특히나 강요하면 안 돼요. 또 옛날에 의사회 할 때 이 검찰하고 같이 이제 회식을 한번 했는데 술을 잘 먹는 팀끼리 만나. 예. 그리고 한 40명이 모였는데 딱 그 자리도 서열을 정하더라고요. 그것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이 술자리에 무슨 꼭 서열이 필요합니까?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부할 수 없게. 이게 참 잘못된 문화죠. 옛날에 보면 축구 선수가 술을 제일 잘 먹었다는데 축구 선수하고 농구 선수하고 술 시합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유명한 국가대표급. 농구 선수한테는 또 축구 선수가 또 잽이 안 되고 깨졌다는데 그게 뭐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장이 길잖아요, 장이. 예. 저도 키가 185cm인데요. 저도 옛날에 술 마실 때는 정말 셌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강릉에서 근무할 때 이제 술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럼 뭐 바닷가에 가면 또 술이 잘 안 취합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렇고 안 취해요, 맞아요. 강릉 바닷가에서 그 친구 신경과 하는 친구인데요. 그때 소주를 뭐 둘이서 15병 먹고 맥주를 30병 먹고 또 뭐 위스키를 또 3병을 먹고요. 거의 뭐 미친 상태였죠.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한때 그렇게 사람이셨던 적도 계시네요. 옛날에 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주 한두 잔 먹고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이 주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동양인들한테 많아요. 이게 외국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뭐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건 중요합니다. 비슷한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효소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효소가 없으면은요 알코올이 독으로 작용해요. 독이 돼가지고 뭐 포르말데이든가 뭐 또 이상한 뭐 그런 게 또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붉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은 이 독이 얼굴에 가면 붉게 되고 심장에 가면 심장 부정맥이 오고 뭐 뇌에 가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뻥이네. 그런 사람들도 술을 자꾸 먹으면 이제 술이 늘어나서 어느 날 효소가 생긴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약간씩 늘어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술 안 먹으면 또 효소가 또 없어지죠. 아무튼 술은 적당히 먹는 게 좋은데 저도 옛날에 마셔봤지만 이 적당히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그 알코올 어노니믹스 뭐 이렇게 금주 집단이 있겠습니까? 이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술 참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이 뭐 금주법 만들어봤자 또 뭐 마피아만 돈 벌었지 않습니까? 참 해결책이 참 쉽지는 않네요. 그럼 원장님하고 저하고 개고기도 끊고 술도 끊고 이제 입만 살으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안 그래도 내 친구가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예. 그 친구분도 저기 다음에 방송에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앉혀가지고 예. 한번 청취를 시킵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뭐 또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아요. 뭐 이렇게 여행도 재밌고요. 또 뭐 이번에 휴가 갔다 가셨다면서요? 아, 예. 예. 갔다 왔죠. 그럼 예. 휴가 가가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회를 먹을 때도 소주 한잔 안 하셨습니까? 그때 안 했죠. 뭐 마시고 싶었지만. 아, 예. 이제 또 이 오늘- 술은 또 안 먹어볼 이게 술 끊는 비결이요. 이 술 많이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이 숙취, 예. 행오버라 그러죠.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제주가 남잖아요. 이 정종 큰 걸 한 2병을 연달아 마셨는데 이 정종이 말이죠. 정종 그거 술 취하면 정말 끝내줍니다. 답도 없습니다. 아, 예. 정말. 아, 예. 제가 이 먹어봤던 술 중에서 최고로 이 뒤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 일본 술이죠, 정종이. 예, 근데 예. 이제 정종은 일본 술을 한국식으로 만드는 거고 예. 청아라고 아, 그것도 안 그 먹었어요. 사계 정종은 대표 먹었는데 예. 맑은 술이다 해서 청아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아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맑아질 줄 알았더만 아. 맑기는 그냥 진짜 한 2, 3일 갔어. 최고로 안 좋습니다. 이저 독주는 괜찮아요. 이제 빼가 이런 거는 빨리 깨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머리에 떠올리면은 그러니까 아주 죽도록 술을 한번 마셔보는 게 괜찮아요. 그럼 그 나쁜 기억이 이 술을 끊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이게 술 끊는 약이 그런 약입니다. 이 효소를 없애가지고 디술프람인가 물론 그런 약명이 있는데 그런 그 다음 날 아주 치명적인 그 숙취를 일으키죠. 예. 그 기억 때문에 술을 끊게 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요. 조금. 예, 그러면 저기 술을 못 끊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원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죽도록 술을 갖다가 그냥 정종. 정종을 큰 거 2병. 큰 거 2병을 죽도록 혼자 놓고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 정종을 큰 거 2병 먹을 정도면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겠습니까? 저는 근데 원래요 이 술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술 맛, 네. 정종의 맛, 막걸리의 맛, 위스키의 맛, 와인의 맛.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런 맛만 있고 알코올이 없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자기들 만들 수 있대요. 왜 안 맞느냐 물어보니까 경제성이 없대요. 경제성이. 제가 옛날에 예.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예. 소금 짠 걸 못 먹게 하니까 예. 짠 맛만 들면서 소금이 아닌 예. 그런 거를 왜 못 만드냐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경제성이 없죠. 경제성이 없다. 설탕은 그런 게 있죠. 사카린 같은 게 옛날엔 나빴다 했는데 별로 나쁘지 않다는 게 증명됐고요. 근데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소금이니 뭐 술이 다 있는데 그 맥주는 나와 있어요. 맥주는 저처럼 이제 무알콜 맥주가 있어가지고 조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와인, 위스키는 상당히 원가가 비싼데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까요. 예. 자, 전부 다 이 술 조심 좀 하시고요. 그래도 술을 못 끊겠다 하시는 분은 정종 대병 2병을 드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 술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원장님 오늘 여름밤에 또 잡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